안녕하세요. 명철왕님 닥터 김명철 원장입니다. 오늘은 가슴 성형 후 촉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후 젤리가 만져지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잘못된 건가요? 수술 후 보형물은 정상적으로 가슴의 경계 부위에서 피부 아래로 보형물이 위치하기 때문에 경계 부위에서 만져지는 것은 환자의 피부 상태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피하 지방이 있거나 피부 두께가 있으면 덜 만져지겠지만 마른 체형의 피부가 얇고 피하 조직의 양이 적은 환자에게서는 근육 위에 보형물을 삽입한 경우에 그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근육 아래에 보형물을 넣어도 그렇게 만져질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보형물이 만져지는 현상을 예방하는 방법은 첫째로 환자의 피부의 두께 늘어난 정도, 또 피하 조직의 양을 잘 파악하는 후에 보형물의 삽입 위치를 정하는 건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름 촉감이 좋은 보형물을 사용하여 수술하는 게 좋을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수술 시에 너무 피부가 얇다면은 인조진 피를 그쪽에다가 포켓에다가 사용을 해서 수술을 한다든지 또는 피부 아래쪽에다가 지방 이식을 한다든지 해서 피부의 두께를 보강해 주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수술 후에 이러한 촉감 문제로 재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로 촉감이 좋은 스무스 보형물을 사용하면 더 개선이 될 수 있고요. 둘째로는 보형물 삽입 위치를 변경을 해야 할 경우에는 이중평면법이나 근육화에 삽입한다면 보형물이 만져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개선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만져진 피부 아래에 마찬가지로 진피 이식을 한다거나 지방 이식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촉감을 좌우하는 요소를 설명해 주세요. 다음 네 가지가 중요합니다. 일단은 보형물 자체의 촉감이 제일 중요하죠. 보형물 제조사마다 여러 가지 보형물 종류가 있고 웨프 두께 그리고 안쪽에 있는 실리콘 젤의 점탄성에 따라서 촉감의 차이가 나고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보형물 내부 실리콘 겔의 점탄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두 번째로는 환자 조직의 양, 특히 피하 지방과 유선 조직의 양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결국은 인체 내에 보형물을 삽입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살성의 느낌은 유선 조직과 피하 지방의 양과 두께에 따라서 촉감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피부의 탄력과 두께. 피부가 두껍고 탄력이 없는 경우에는 좀 더 촉감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수술 시 보형물의 삽입 위치도 나름 영향을 받을 건데요. 보형물의 삽입 위치는 환자마다 차이가 있는데 근육을 덮고 있는 근막 밑에 삽입을 하거나 보형물 윗부분은 근육이 덮고 아랫부분은 근막이 덮게 하는 구조로 하는 이중평면법 또는 완전 근육 아래로 보형물을 삽입했을 때에 따라서 각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만져지는 것은 근막하가 가장 촉감이 좋습니다. 원장님, 보형물의 촉감 순위 알려주세요. 순수 보형물의 촉감과 함께 수술 후 환자 만족도를 종합으로 저의 기준으로 만든 순위입니다. 1위는 세빈 서브리미트 LS 타입 보형물입니다. 가장 말캉말캉하죠. 2위는 멘토 클래식 스무스와 세빈 퓨리티 보형물을 할 수 있고요. 3위는 GCA 다이아라인 스무스 보형물, 4위는 멘토 엑스트라 스무스 보형물, 또 5위는 세빈 서브리미트 LSC 타입 보형물입니다. 6위는 세빈 인테그리티라고 할 수 있고요. 7위는 모티바입니다. 그리고 가장 촉감이 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8위는 멘토 CPG 물방울 보형물입니다. 순위는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마찬가지로 환자의 체형이나 피부 타입, 보형물 사이즈, 삽입 위치 등에 따라 같은 보형물이라도 촉감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감안해 주시면 될 겁니다. 가슴 성형 후 촉감이 안 좋아지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가슴 자산이 없는데 너무 큰 보형물을 삽입했을 때 촉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겠죠. 또 두 번째는 피부는 두껍고 가슴 자산은 없는 편인데 촉감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보형물을 사용했을 경우고요.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가 우리가 구형 구축이 발생했을 때죠. 아무리 말랑말랑한 촉감이 좋은 보형물을 사용해도 촉감은 딱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타병원에서 첫 수술한 환자인데요. 구형 구축이 발생하여 재수술을 하러 오신 케이스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현재는 잘 안 쓰는 과거에 폴리텍 물방울 보형물 텍스처드 타입을 사용했던 환자이고요. 재수술 시에 피막을 제거한 사진과 영상을 보시면 오른쪽 가슴은 이중 피막이 발생해서 굉장히 피막이 두꺼워진 상태고요. 그래서 가슴이 더 딱딱해진 케이스입니다. 또 피막이 두꺼워지고 구형 구축이 발생한 원인은 텍스처 타입으로 거친 표면이 신체 조직에 지속적인 마찰이 발생하여 장액종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구축이 발생했는데요. 그분 같은 경우는 그것 외에도
유륜으로 절개를 해서 보형물을 넣었기 때문에 유선 조직의 세균 오염이 되었을 가능성도 크고, 또 내부적으로도 우리가 수술을 들어가서 박리를 했는데 포켓층이 굉장히 불규칙하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렇게 불규칙하게 만들어지면서 유선 조직이 또 만약에 손상이 됐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유선 조직을 건들지 않고 온전하게 깨끗한 층으로 우리가 수술이 됐다면 그분 같은 경우는 더 발생 가능성이 낮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해당 환자는 마이크로 텍스처 타입이면서 촉감이 나름 우수한 세빈 서브리미트 보형물을 사용하여 수술 후의 볼륨과 모양, 처짐 현상 등을 개선시켰습니다. 여러분, 가슴 성형 후 촉감은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의료진의 정확한 진단도 중요하겠지만 환자분이 진정 원하는 사항을 꼼꼼하게 말씀해 주셔야 또 그에 맞는 맞춤형 수술로 볼륨과 모양과 촉감의 이 세 가지 만족도를 다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때요? 유익한 정보 되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안녕.